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우상향.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땅이라고 하는 땅이 제한된 면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땅이 막 널브러져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없어요. 물론 대한민국 땅이 전체가 다 개발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321억 평이 다 개발돼서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냐면 제한된 면적, 제한된 곳 있잖아요. 정부에서 추진한다거나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땅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저희 4차,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 안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땅값들이 다 보세요. 저기 다 올라갈까요? 자, 강원도에 있는 땅값들이 다 올라갈까요? 아닌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동네가 있죠. 자, 강원도만 딱 하더라도 보면 올라갈 수 있는 동네 어디? 춘천, 그쵸? 원주, 강릉, 속초, 양양 이 정도 아닙니까? 동해? 요 정도 말고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꾸준한 어떻습니까? 기대 심리와 인구 유입과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다. 이분들이. 자, 그러면 경기도하고 서울권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울 경기도권은 거의 다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지도를 보세요. 개발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경기 수도권은 거의 다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에 충청권도 많이 올라가죠. 충청권도 한번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세종시가 어떻습니까? 자리매김을 하면서부터 충청권 일대가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거기에 따른 도로망, 철도망들이 많이 연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 일대도 다 보면은 거의 다 많이 올라갈 정도예요. 이 부분들이. 다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은 저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충청북 남도보단 덜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는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뭐 청주라든지 뭐 어떻습니까? 증평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또 충주라든지 맞죠? 뭐 제천이라든지 요 정도 일대 말고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상승 효과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는 계속 올라간다. 이 부분들이. 예? 전라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뭐 전라북도가 다 올라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라북도는 어디에 중심이 되냐면 새만금 중심 있잖아요. 모든 게 어떻습니까? 새만금 중심으로 집중이 돼요. 예전에는 조금 퍼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더라. 가뜩이도 뭐 전라북도는 가격이 모르진 않았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 주변 군산, 김제 어떻습니까? 뭐 부안이라든지 전주, 익산, 그 다음에 정읍 요 일대가 주변 바운드리가 앞으로 집중이 돼서 모아질 겁니다. 그 부분들이 오히려 외곽은 더 떨어질 거예요. 새만금 외곽 지역은 더 떨어지고 이쪽 중심 지역은 더 올라가고 이 부분들이.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도 광주 있잖아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중심으로 올라가죠. 이 부분들이. 그러나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올라갈 지역이 많지는 않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다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갈 지역들은 꾸준하게 올라간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321억 중에서 개발이 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향후에도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간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제한된 면적 하에서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개발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에서 개발하든 지자체에서 개발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간에 토지에 대한 활용성이 있단 말이에요. 토지를 활용을 하는데 자 민간 투자자들 특히 민간들은 아무 데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투자합니까? 돈 될 곳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맞죠? 돈 될 곳에 투자한다. 아무 데나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왜? 아무 데서 투자했다가 돈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될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이 투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뭐 대기업들이 들어간다거나 인프라가 조성이 된다거나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들에 대기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에.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에 대기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는 계속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은 개발이 되는 곳들,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꾸준하게 땅값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건물 있잖아요, 건물. 맞죠? 건물. 자,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집니까? 재료비가 들어가죠. 뭐 시멘트라든지 재료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료비가 여태까지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재료비는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10년 전보다도 10년 후가 어떻습니까? 건축 단가가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그러므로 해서 당연히
경기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새만금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이렇게 보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땅이든 건물이든 계속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땅값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건물값도 올라가고. 왜? 건물은 당연히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것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 집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응? 부동산을 투자 안 하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습니까? 발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자꾸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 믿고 문재인 정부 말 믿고 집값 떨어뜨린다라고 초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감 있게 집값 떨어뜨린다고 해놓고선 그거 믿고 기다렸던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 쪽박 쳤어요 안 쪽박 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쪽박 찬 거예요.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 쪽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됐는데 그것도 불과 3년 만에 10억짜리가 25억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어때요? 아직도 무주택자 아닙니까? 아직도 무주택자잖아요. 전세값은 그동안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잖아요 또 이분들이. 그러면 내가 옛날에 살 수 있는 집에서 내가 4억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4억밖에 없었는데 지금 8억짜리 그 집이 8억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내가 4억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그 집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4억짜리 집을 쫓아서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4억짜리 집을 쫓아서. 근데 그 집 값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또 2배로 올랐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부분들이. 너무 올랐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집값이 이제 떨어질 때까지 기대를 하지만 막상 또 집값이 떨어지면 사느냐. 그때는요 팔자 위주이기 때문에 심리가 공포 위주이기 때문에 또 잘 못 사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집을 못 삽니다 또. 그러다가 집을 못 사다가 또 그냥 그렇게 가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되면 또 올라가죠. 이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일단 사놓고 시작을 해라. 왜냐하면 내가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사더라도 내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8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수급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은 10억 사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가 그거를 1, 2년 살 게 아니라 5년, 10년 장기적으로 살 거라고 하면 8억 떨어졌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놓고 시작하는 게 낫다. 이분들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저도 그랬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는 사회 시작을 할 때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 시작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제 또래는 대부분 뭐 신혼살림 한다고 월세 사신 분도 있고 전세 사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전세하고 월세 사니까 2년, 3년 후에도 똑같죠? 그냥 현금이 키핑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키핑이 되어 있으니까 3년, 4년 동안 집값도 더블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세 금액은 보존은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집값은 2배로 올라왔으니까 성장이 돼요? 성장이 안 되죠? 오히려 후퇴를 한 거죠. 후퇴를. 그 부분들이. 저는 제가 여태까지 어떤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그래도 좀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자주의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을 사고 시작을 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좀 끌어당겨 가지고 그 집을 제가 샀는데 당연히 가격이 올라갔죠. 올라가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 예전에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보유, 소유, 거주 그 요건을 이제 채우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비과세 혜택이잖아요. 비과세 혜택이라서 집값이 2억짜리가 4억짜리 되면은 그냥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세금 안 내고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간 다음에 어떻습니까? 집을 또 갈아타는 거죠. 좀 더 넓은 집으로 또 좋은 집으로 입지가 좋은 쪽으로 또 한번 갈아타는 거야. 한번 또 갈아타게 되면 거기 또 올라가는 거야? 또 올라가는 겁니다. 분들이. 그 집 한 채로 해서 어떻습니까? 세금을 피해가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면 뭐 다주택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이제 정부에서 세금을 이제 과다하게 매겨서 종합부동산 세율이 엄청납니다. 이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집은 한 채만 가짜집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이분들. 집 한 채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죠. 이 부분들이. 없는데 다주택자들,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세금이 엄청나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그리고 저는 이제는 집보다는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땅에. 근데 땅에 관심 있는 땅은 뭐냐면
집값이 2배 올라갈 때 결국에 땅값은 3, 4배 더 올라갑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을 쭉 보더라도 강남에 있는 땅값이 올라간 거 보세요. 강남 땅값이 주택가격이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이 부분들이 강남에 있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허름한 집 있잖아요. 허름한 집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노후화가 되죠. 옛날에 건물 지을 때 10억짜리 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8억, 7억, 6억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값이. 예? 건물값은 노후화가 돼서 감가상각이 되지만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샀던 것보다도 가격이 더 많이 쳐준다.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땅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 보면 서울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서울에 안에 있는 땅이 있잖아요. 건물은 많이 거래가 될 수 있지만 땅은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땅을 살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땅은 계속 부족한 거예요.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땅값은 이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땅값으로 인해서 건물 가격을 보존해 준다. 이 부분들이. 지금 보면 이제 강남 일대 여기 뭐 건물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률은 높지 않거든요. 수익률은 높지 않아요. 뭐 수익률 2, 3% 정도 건물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높진 않지만 그래도 강남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결국에는 땅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한된 땅의 면적하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 2, 3%밖에 안 되는 강남에 있는 빌딩 소유자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2, 3%밖에 안 되는데 빌딩에다가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분들이. 왜냐면 2, 3% 가지고 있다가 공실률 생기고 여러 가지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있어 없어요? 남는 게 없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뭘 보고 투자하냐면 월세 받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뭘 보고 투자합니까? 땅값 보고 하는 겁니다. 땅값.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30억짜리 꼬마 빌딩이 나중에 70억, 80억, 100억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땅값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 먹는 2, 3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임대 수익 그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거 2, 3천만 원짜리 임대 수익 그거 보려고 강남에 여기 빌딩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강남 투자하시는 분들이 30억, 50억 있는 사람들이 뭐 임대 수익 얻으려고 강남에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 차라리 10% 정도 되는 지방에 있는 건물을 살 수가 있죠. 근데 지방에는 어떻습니까? 땅값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서울 강남에는 수요가 있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강남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이 임대료보다 더 크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강남에다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 이분들이. 왜냐면 땅값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그래. 땅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왜냐면 강남은 누구나 다 선호하는 지역,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강남 수요를 지금 현재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없다. 현재까지는. 응? 그렇기 때문에 강남 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기 때문에 강남에 투자를 하시는 거다. 이 부분들이. 수익률 계산으로 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분들이. 수익률 계산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지방으로 가는 게 낫죠. 훨씬 더 수익률 높으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돈을 버시는 분과 못 버시는 분들, 돈을 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 자산 가치가 증대가 되고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려면은 부동산은 무조건 투자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꾸 뭐 어떻습니까? 뭐 소극적으로 뭐 월세 뭐 살고 전세 살고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투자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그분들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그런 생각과 마인드로는 어떻습니까? 크게 변화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쭉 지나온 과정 보면 제가 26살에 부동산 시작을 했어요. 26살에 부동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대학교 이제는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대학교 4학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취득을 하고 저는 이제 토지 쪽에서 저는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종류가 많아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뭐 되게 많잖아요. 있는데 이 토지 상품이 최고예요. 최고. 저도 그때 이미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도 그때 공부할 때도 토지 상품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토지를 입문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서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들은 어디에 빠져 있겠어요? 주식에 빠져 있겠죠. 주식에 빠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주식 삽니까 안 삽니까? 당연히 사는 겁니다. 자, 보험회사 다니는 직원들은 보험
증권 살까 안 살까요? 보험 투자합니다. 본인도 투자해요. 그쵸? 아파트 분양하는 데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삽니다. 사더라고요. 분양 받더라고요. 미분양 나는 것들. 그리고 상가 분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상가 분양하는 사람들 상가 사요 안 사요? 상가 사더라고요. 부분들이. 그러면 땅을 투자하는 사람들, 땅을 권유하는 사람들은 땅 살까 안 살까요? 땅을 삽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직장을 잘 잡아야 돼요. 이분들이. 뭘 잡느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상품 다단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품 파는 다단계.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 화장품 판다거나 이러시면 화장품 사요 안 사요? 화장품 삽니다. 자기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사요. 여러분들. 응? 홈쇼핑 있잖아요. 홈쇼핑 쇼핑 호스트들 있잖아요. 쇼핑 호스트들이 자기 물건 삽니까 안 삽니까? 자기가 사요. 그거 산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저희는 토지를 하기 때문에 토지를 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저는 토지를 26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땅을 많이 샀는데 땅값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됩니다. 그 당시는 땅 투자를 했지만 시간이 세월이 10년, 20년 지나잖아요. 10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전에 투자했던 땅들 있잖아요. 그런 땅들이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셨던 분들이거나 좀 약간 부동산 쪽으로 눈을 열고 좀 머리가 좀 깨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나중에,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특히 토지 쪽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들이. 왜냐면 주식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증권회사 지점장들이 있는데 주식을 하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을 계속 하면 할수록 성공할 확률보다도 어떻습니까? 실패 확률이 높다 그러죠. 우리가 대부분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대부분 뭐 매스컴에 나온다거나 대박 뭐 났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요 상위 1, 2%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만 해서 그거 보고선 우리가 주식하면 대박 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직접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쪽박 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옛날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1400대에서 지금 거의 26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단기간에 어떻습니까? 1400에서 거의 26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수치로만 계산하면 대박 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중간에도 쪽박 찬 사람들이 많아요. 쪽박 찬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왜? 그 중간에 사고 팔고 하니까. 응? 사고 팔고 하고 사람들은 개인들은 현혹이 돼서 어떻습니까?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잡았다가 나중에 나중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내던지니까 어떻습니까? 손해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또 마음이 급해지니까 또 팔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막 하는 과정 속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냥 무관하고 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주식시장이 상승 금액만큼 올라갔을 텐데 자꾸 사고 팔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개인들은 나중에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손해볼 확률이 높고 거기에 현업을 하고 계신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사고 팔고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증권회사에서 다니는 직원들은요. 14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올라올 때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강남에 빌딩 하나씩 샀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수치로만 보면 따지고 샀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고 있나요? 못 사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수익률이 더 떨어집니다. 차라리 무식한 사람들이 돈 벌어요. 그냥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삼성전자에 묻어놨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맞죠? 그냥 묻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5억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근데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삼성전자를 여태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죠. 계속 팔았죠. 사고 팔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수수료만 나가고 결국에는 이익을 보지 못한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땅은 뭐냐면 주식처럼 사고 파나요 금방?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묻어두잖아. 장롱 속에다 묻어두잖아요. 푹 담글수록 좋잖아요. 장장 보듯이. 그냥 묻어두고 그냥 세월에 묻어두는 거야. 10년 20년. 응? 그냥 묻어두면 어떻게 되냐면 10년 동안 아니 그냥 물론 3년 5년 10년 있는데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없다고 생각해놓고선 3년 5년 10년 후에 그때 가서 등기 한 번씩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가. 어? 주식처럼 뭐 하루 이틀 만에 시사조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없어 그냥 그래 던져놓고 3년 5년 10년 후에 그때 한번 딱 보라니까요. 어떻게 됐나 그 주변이.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땅값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자 새만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땅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까? 어?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개발될까? 어떤 산업들이 개발될까? 그리고 어떤 지자체가 앞으로 개발될까?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이거를 봐야만이 어떤 지자체가 개발될 거라는 것을 알면 그 지자체에 가서 투자를 하면 됩니까? 안 합니까? 투자하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거 가서. 땅 투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식처럼 그렇게 단기적인 어떤 정보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삼성이 지금 새만금에 들어갑니다라고 할 때 그냥 같이 따라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왜? 점점 어떻습니까? 개발의 속도가 더욱더 커지고 또 올라갈 거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삼성이 들어간 데가 어디냐? 처음에 수원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지금 수원에 들어가서 수원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인구가 한 120만 가까이 될 거야, 아마. 수원 인구가. 그러면 수원에 삼성이 영통지구 주변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삼성이 들어가면서 오늘날의 수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쪽 경기도에서요, 인구로 따지면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삼성이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버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땅은. 삼성이 들어가서 최근에는 광교 신도시까지 들어가면서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이.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 삼성에 들어간 데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기흥 있잖아요, 기흥. 삼성이 용인시 기흥구에 어떻습니까? 기흥 공장을 만들었죠? 그러면 기흥 공장 따라 들어간 그 주변에 땅을 샀어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도에서 보면은 기흥 공장 주변으로 어떻게 다 변했는가. 그 밑에는 동탄 신도시가 들어왔죠? 동탄 신도시가 들어왔고 동탄 신도시 내에 또 삼성이 들어갔는데 그 주변 일대가 어떻게 다 변했습니까? 만약에 그것만 보고 따라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자, 삼성이 또 들어간 곳이 어디냐? 아산 있죠? 아산에 왜 탕정지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산에 탕정지구 들어갔는데 아산에 탕정지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변 일대에 땅 샀으면은 그거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아산의 탕정지구의 그 주변에 있는 개발 가능한 땅을 샀다라고 하면 따라 들어갔다 그냥. 그때는 조금 더 비쌌을 수도 있어요. 왜? 삼성이 들어간다는 소문 때문에. 그렇지만 들어갔어요. 그냥 같이 갔습니다.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미 삼성이 탕정지구에다가 디스플레이 시티를 만들었고요. 그 바로 밑에다가 어떻습니까? 13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2단지를 또 만들게 됩니다. 들어간 곳에 또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땅을 그때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됐겠죠, 그죠? 자, 지금 보세요. 또 지금 삼성에서 지금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원이라든지 용인 기흥이라든지 지금 현재 동탄 있잖아요. 화성 동탄. 그 다음에 삼성에서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어디예요? 아산 탕정지구. 또 지금 3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데가 어디냐면 평택입니다. 평택에 지금 고덕신도시 있잖아요. 고덕신도시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고덕신도시는 앞으로 평택의 강남이 될 지역입니다. 그쵸? 그 단순한 거예요. 삼성에 30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현재 지금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분야에 지금 현재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해가지고 지금 삼성이 그 평택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자, 그것만으로도 있잖아요. 따라 들어가면 돈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지금 당장 들어가면 돼요, 그냥. 응? 그냥 그냥 그러고 나서 세월에 그냥 묻어 두시면 된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삼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그 주변 일대가 더욱더 개발이 많이 되겠죠? 땅값 집값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땅값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그 향후에도 보게 되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뭘 만드냐면 삼성에서 앞으로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 지금 생산 개발하고 있는 게 반도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커질 겁니다. 이 부분들이. AI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이 반도체는 대한민국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삼성이 최고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 삼성은 더욱더 가속도가 붙어서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삼성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지역 경제는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투자 시점부터 5년 안에 10년 안에 삼성이 문 닫을까요? 문 안 닫으면 투자하면 돼요. 분들이 문만 안 닫으면 그 주변에 가서 투자를 해놓으면 삼성의 성장과 함께 같이 여러분들 부동산 가치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했던 데를 보면은요, 대기업이 들어간 곳은 그 지자체가 다 컸어요,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자, 수원도 삼성이 들어가면서 이만큼 커졌죠. 용인 기흥도 어떻습니까? 기흥구 일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삼성이 들어간 화성 공장 있잖아요. 화성 동탄 공장에 들어간 동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됐고요. 지금 평택에 들어가는 그 고덕 신도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평택에 강남이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이 들어간 아산 탕정지구 현재 디스플레이시티 어떻습니까? 13조 원 투자. 그 주변 일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삼성이 들어간 곳마다 한번 여러분들 견학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요. 한번 삼성이 제가 말씀드렸던 데 있잖아요. 영통, 기흥, 동탄, 그 다음에 고덕신도시, 그 다음에 탕정 이렇게 5군데만이라도 한번 가보시라고요. 지금 가면요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응? 장난 아니에요. 그 주변일 때는 농림지역도 100만 원 이상 호가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자, 볼까요? SK가 들어간 거 볼까요? SK. 자, LG 봅시다. LG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파주 들어갔죠. LG 파주가 그래서 오늘날에 이 파주를 만든 게 결국에는 대기업이 하나거든요. 대기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파주에 LCD 공장이 들어가면서부터 어떻습니까? 파주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 대기업이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망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파주에 운정 신도시까지 만들어주고 신도시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교통이 좋아져야 되니까 GTX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기업이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그 자체 그 주변 일대가 완전히 싹을 다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 파주에 LG가 들어갔다라는 소문 들었으면 주변에 가서 투자를 했어야 돼 말아야 돼요.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하셨어요?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정보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미 시장에 알고 있는 정보잖아요. 삼성이 LG에 들어간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자, SK가 들어간 거 볼까요? 자, SK가 지금 들어간 데가 그 이천 있잖아요. 이천에 부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부발에 이천이 들어갔는데 그 이천 공장이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천 그 부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땅값 상승률 최고인 적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 대기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기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발 역세권에 트리플 환승센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거기가 트리플 환승센터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가면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통망을 구축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발 역세권이 트리플 환승센터로 개발되면서 그 주변 일대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천에 하이닉스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투자를 했으면 돈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단 말이에요. 그냥 묻어 두시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응? 이게 시장에 없었던 정보도 아니고 이미 시장에 있었던 정보잖아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도 어떻습니까? 인구가 SK 하이닉스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분들이. 자, 지금 볼까요?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청주 있잖아요. 자, 청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청주공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 바로 밑에 보면은 세종시를 끼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그 북청주 위주로 해서 거기가 투자가 이루어지죠. 거기다가 지금 여기 뭐 자료를 제가 뭐 간단하게 잠깐만요. 하이닉스가 투자한 곳이 자, 여기 있네요. 자, 청주 공장에다가는 낸드 플래시 중심 생산 기지가 개발되는데 여기는 10년간 한 35조 원 정도 투자한다고 합니다. 35조 원. 자, SK 하이닉스가 북청주 일대에 들어가니까 북청주 일대는 뭐냐면 현재 있는 오송 있잖아요. 여기도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은 그 방사선 가속기인가요? 그쵸? 방사선 가속기 그 유치가 됐잖아요. 청주의 오송에.
그러면서 뭐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면서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딱 됐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거 이전에 이미 SK 하이닉스에서 10년간 30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또 땡겼냐면 현재 수도권 복선 전철이 천안까지 있잖아요. 천안까지 있는데 물론 장항선 신창역까지 뚫려 있지만 천안에서 어떻습니까? 조치원은 지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안에 들어갑니다. 조치원 역사에서 다시 청주공항까지 복선 전철화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왜 이루어질까요? 대기업이 들어갔으니까요. 응? 굳이 거기에 복선 전철이 깔릴 필요가 없는데 대기업이 들어갔으니까요. 대기업이. SK 하이닉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30조 원 투자한다 하니 당연히 교통망을 구축을 해주고 그 주변 일대 인구 유입이 더욱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인구가 84만 명 정도 되는 청주가 앞으로 인구도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 방사선 과속기까지 유치가 됐으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교통망이 또 좋아지고 교통망이 좋아지게 되면 주변 일대 또 영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호재가 또 생기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한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지역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래도 어떻습니까? 땅값이 한 번은 이거 대한민국 흔들었던 지역들입니다. 응? 수원도 옛날에 한 번 흔들었죠. 응? 동탄 흔들었죠. 평택 흔들고 있죠. 지금 아산 있잖아요. 엄청나게 흔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 지금 마찬가지로 흔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천 부발 역사권 흔들었죠. 이런 지역들은요 다 개발됐던 지역들, 땅 투자해서 다 성공했던 지역들입니다. 지금 그렇지.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딥니까? SK 하이닉스에서 자, 용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원삼 있잖아요. 원삼에 뭐냐면 D램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 및 반도체 생산 거점을 만드는데 무려 원삼 지역에 120조 원을 투자한답니다. 와, 120조 원. 삼성이 고독에 30조 원 투자한다는데 쭉 여기는 120조 원을 갖다가 SK 하이닉스에서 투자를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원삼이라고 하는 지역 어떻게 보면 용인에서는 여태까지 외곽이었거든요. 원삼이라고. 왜냐면 원삼이라고 하는 지역은 수지, 기흥, 처인구인데 용인에서 처인구는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했죠. 근데 빛을 보지 못한 그 처인구가 어떻습니까? 처인구에 원삼이라고 하는 지역에 SK하이닉스가 120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 자, 지금 가보시면 원삼을 한번 가보셨나요,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땅 하시는 분들이 가보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안 가보시고 뭐 하셨어요? 가보시면 아직은 호허벌판입니다. 아직은 호허벌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다가 120조 원을 갖다가 뻥 하고 투자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원삼이 뜰까 안 뜰까요? 뜨기 때문에 이미 토지 거래해가지고 다 묶어놨어요. 거기는 한두 푼이 아니라 120조 원을 투자한다니 주변 일대 원삼부터 배강까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주변 안성까지 파급 효과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습니까? 원삼 일대 주변 일대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도 시작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다 내놓으라는 지역들이 된 거예요. 자, 용인이 지금 인구가 107만 명인데요. 원삼이 개발되면 135만 명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보다도 더 능가하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들이. 거기에다가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신갈 쪽에다가 플랫폼 시티를 또 개발하죠. 거기에 플랫폼 시티 현재 지금 구성역이라고 하는 GTX가 들어가는 그 지역에 현재 플랫폼 시티를 현재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그것까지 개발되면 어떻습니까? 용인은 130에서 140만 명 이상 메모드급 도시가 될 것이고요. 수원과 연계한다라고 하면 수원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수원과 연계한다라고 하면 거의 250만 도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250만이요. 아, 250만 많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모르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정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인데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내가 배팅감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들이.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이미 그렇게 개발하기 전부터 이미 냄새들이 많이 났던 지역들이에요. 이미 났던 지역. 원삼은 예전부터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이미 들어가고 그 주변에 IC 들어간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그게 처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게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 나왔었고 10년 전에 그러면 원삼에다가 IC 들어갈 예정지에다가 투자를 해놨다라고 하면 삼성 만약에 SK가 발표했잖아요. 발표하기 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로?
진짜로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전 그래서요. 제가 여태까지 저도 원삼에 투자할 기회가 있었어요. 원삼에 예전에 용인 땅 제가 할 때였었는데 거기도 만약에 했으면은 저는 이미 진짜 아주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해요. 사실은 제가 실무 경험을 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고 여기 지금 보면은 그 평택 같은 경우도 있어요. 평택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전날에 막 결정을 하려고 막 하던 차에 제가 돈을 내일 다음날 가지고 와서 그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던 차에 그 주변 일대가 개발 계획이 발표가 딱 돼버린 거야 밤새. 그러니까 이 사람이 3배 이상 부르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면은 3배 이상 부르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하룻밤 사이에? 깨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내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땅은 정말로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정보라고 하면은 투자를 해놔도 괜찮겠다. 이 부분들이. 응? 그런 가능성이 제가 왜 자꾸 새만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만금 하는 이유가 새만금은 여러분들 잘 보면은 잘 보세요. 자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새만금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띄우고 있는 동네 아닙니까? 자 원전을 폐기하면서까지 띄우는 동네예요. 거기는. 응? 원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고 있잖아요. 풍력, 해상 풍력 어떻습니까? 수상 태양광 있잖아요. 원전을 폐기하고 그쪽으로 지금 몰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무리를 해석하면서까지 원전을 폐기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이유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앞으로 시대적 대세 흐름에 있어서 개발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흐름상 여러분들 흐름은 잘 그어야 돼요. 예전에는 여기였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쪽이다. 그런데 새만금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현재 뭐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하에서도 새만금에 모두 집중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제5차 국토 종합개발계획만 보더라도 지역 거점 중심 도시로 개발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세종시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이라고 하는 혁신 도시를 개발시키고 그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지방 분권화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목표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세종시, 특별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혁신도시, 그 다음에 기업도시를 필두로 해서 확산을 시키되 하나를 더 만든 게 뭐냐니까 새만금이라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카드는 노무현 정부 때 어떻습니까? 이 세종시 있잖아요. 세종시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세종시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그 세종시와 능가하는 동네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새만금이에요.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역점 사업을 두고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종시와 버금가는 동네 이상으로 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분들이. 세종시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죠? 점점 발전에 대한 속도감이 높여지고 요즘에 34평 아파트도 10억 넘어간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새만금은 안 그럴까요? 새만금은 더하면 더하죠. 왜 그러냐면 자 새만금은 넓은 바다를 끼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자 세종시는 어떻습니까? 금강을 끼고 있긴 합니다. 한강처럼 금강을 끼고 있는데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넓은 바다를 끼고 있는 데다가 바로 앞에 공항까지 있잖아요. 물론 세종시도 청주공항이 있긴 하지만 접근성 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새만금 안에 있는 그 새만금 공항이 더 낫지 않나요? 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세종시에 가질 수 없는 게 뭐냐면 항만이 어떻습니까? 세종시에는 항만이 들어간다는 거. 자, 항만, 공항, 철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망까지 모든 게 갖춰지는 게 새만금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세종시보다도 훨씬 더 큰 동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세종시에서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항만은 이분들이 항만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물동량이잖아요. 당연히 항만이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기업들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을 가장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것은 공항 항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공항이 있는 그 현재 영종도 주변 일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항 하나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죠. 당연히 항만이 들어간 곳은 평택항 같은 경우, 부산항 같은 경우 그 주변 일대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습니까? 왜냐하면 이 물류라고 하는 게 되게 생명이잖아요. 물류 이동에 있어서 앞으로 공항 항만은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당연히 항만이 들어가는 그 새만금, 그리고 새만금의 어떤 수심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세계 최고의 항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들이
자, 그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공화 항만을 보유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동네가 어디냐? 새만금만한 곳이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대세의 흐름은 이미 어디다? 새만금이다.